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토요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30%대의 낮은 국정 지지율을 의식한 듯 자화자찬하는 식의 취임 1주년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정의롭고 또 공정해졌는지를 평가해 보겠다는 말로 남은 임기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당대회 돈봉투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도 관련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졌지만 정당 지지율 하락세는 면치 못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주요 이슈들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죠. 최근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관련한 영상 살펴보시고 본격적인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안보와 첨단 산업 및 과학기술, 청년 및 문화협력 등 양국 간 주요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안은 양국 간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직 국익과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일본 역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양국이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간다면 그동안 얽힌 실타래를 풀어 물잔의 반이 채워질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방일 당시의 굴욕 외교를 이번에 바로잡지 못하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라는 말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지난주에 3%포인트가 올라서 33%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전히 30%대에 갇혀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의미 있는 자료를 좀 찾아보면 잘하는 것도 외교, 못하는 것도 외교라는 답안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일본 총리가 내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데 여기서 어떤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을지가 관심인 상황입니다. 네. 김용남 예. 위원님, 기시다 일본 총리가 사실 5월 10일 이 취임 1년 딱 뭐 한 2, 3일 전에 오게 됐어요. 한일 관계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지지율 측면에서는 좀 까먹은 점수가 많은데 이번에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3월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 언제쯤 될 것이냐. 빨라도 7월 정도에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서 지금 이제 내일 방한이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양국 정상이 만나서 주요 의제가 될 것은 안보와 경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 복원하는 조치가 이루어졌고 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지금 워낙 대만 해협을 둘러싼 안보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기 있기 때문에 네.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 같은데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나 야당이 지켜보고 있는 점은 과거사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네. 기시다 총리의 입에서 과거사 관련해서 어떠한 발언이 나오느냐 그리고 어떤 수준의 사과나 반성이 나오느냐가 네. 많은 이목을 이끌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는 어떤 발언이 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국 간에 있어서 주요 의제로 급하게 논의될 것은 아무래도 안보와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답변에 따라서 또 대통령 지지율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그 민주당은 과거 이 한일 정상했을 때 호갱 외교다라고 혹평했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이번 그 답방에서 어떤 외교적 성과를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어떻습니까? 만들어내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바라고 1박 2일 한 24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실제 체류 시간은. 근데 예상보다 G7 뭐 전 아닙니까? 예. 일본에서 하는 것보다 전에 오기 때문에
저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난번 3월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 우리가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 했던 비판이 민주당만 한 것도 아닙니다. 예.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국의 교수들이 시국선언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뉴스만 봐도 MBN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계기가 됐던 게 이제 한일 정상회담 이런 역사 의식과 인식을 가진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시국선언의 골자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제3자 변제안을 내놓으면서 우리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물잔에 물컵을 반을 우리가 채웠으니까 일본 측이 채워달라. 근데 당시 한일 정상회담 3월달 정상회담 직후에는 채우는 게 아니고 그냥 엎어버렸죠. 물잔을 엎어버리고 거의 우리 뒤통수나 양쪽에 뺨을 때릴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대통령이 비판받아가면서까지 제3자 변제안을 내놨는데 네. 일본 측에서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WTO 소송도 먼저 처리했고 네. 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내놓은 거라고는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하고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거 용인해달라고 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외상이 그랬습니까? 고위 관료가 강제징용 동원은 없었다. 네. 이런 식의까지 거의 망발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화이트리스트는 다시 복원은 일본이 지금 뭐 했죠? 절차가 들어갔다고 네. 했어요. 사실 그것도 좀 저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했는데 계속 한국의 입장을 지켜본다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예. 했는데 빨리 복원시키고 우리가 그렇게 궁색한 입장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시다 총리께서 오셔서 정말로 이번에야말로 네. 우리 국민들 그래야 우리 대통령 지지율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도 자존심이 있다는 거 네. 자기도 알 거 아니겠습니까? 와서 이 강제징용 문제랄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솔하게 네. 사과하고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는 이런 얘기 안 하겠다 제대로 얘기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기시다 총리가 과연 얼마만큼의 성의 있는 조치를 가져올지 굉장히 그 기대에 미칠 수 있을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는 그래도 소폭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취임 1주년을 맞는 역대 대통령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사실 우리가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고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해야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정부를 출범해서 그다음에 정말 꾸준한 활동을 해오신 지는 1년이 됐지만 거기에 대한 평가가 사실 국민의 평가가 좀 냉정하다라는 네. 평을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을 하나 지적해보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난 1년간 놓고 살펴보면은 두 가지 특징적 현상이 나옵니다. 네. 첫 번째가 더블 딥 현상입니다. 뭐냐면 이제 이게 경제 용어긴 한데 이제 이게 이중 침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이게 이제 그 침체와 회복이 반복되는 걸 자꾸 뜻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보면 오르락했다가 다시 침체로 들어갔고 이게 거의 6개월 이상씩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안정성이 없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가 부정평가가 긍정을 압도하는 게 작년 7월 첫째 주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그 결국은 지지율만큼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고 의회 교섭력도 생기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난 7월 이후에는 국정 동력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지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 지금 이번 갤럽 조사를 놓고 보니까 잘한 것도 외교, 못한 것도 외교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사실 3%포인트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가 진영에서 극명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진보 진영에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고 보수 네. 진영에서는 국정의 대전환이라고 또 반기는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지난 문재인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이 외교의 축이었다면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전략적 명확성으로 가겠다는 네. 확실한 신호를 줬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균형 외교를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 동맹 외교를 얘기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그 문재인 정부는 자주 외교를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는 가치 외교, 글로벌 외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거버넌스가 달라진 거죠. 거기에 대해서 보수 진영은 제대로 된 방향성이고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적극 지지하는 네. 방면. 근데 약간 중도는 지금 스윙 보트긴 합니다만은 네. 진보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보면은 외교에 대해서 잘한 것도 외교, 못한 네. 것도 외교라는 극명한 지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워싱턴 선언이라는 중대한 축까지 끌어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방향성과 성과에 대해서 얼만큼 국민에게 좀 더 꺼집어내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이 분야에 대한 성과가 좀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지금으로서 평가하기는 11년 차 좀 박하긴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지금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내년 총선에 대한 여론에서 정권 견제 여론이 정부 지원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권 견제론이 49% 그리고 정권 지원론이 37%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번에 조사됐던 것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국정 운영 1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냉정하고 싸늘하게 쳐다본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그 원인이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마이웨이 국정 운영에 있다고 생각해요. 뭐 외교도 그렇고 뭐 정책적인 면에서도 그런데 일단 사법부의 판결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넘어서서 정책적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 여론도 사실은 뭐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네. 국민 여론이 예를 들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거부권 행사 하시고 이런 것도 보고 또 야당 대표도 안 만나요. 야당 대표도 안 만나고 국민 여론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도 따르지 않고 오로지 내 말만 맞다, 네. 나만 맞다 이렇게 하다 보니 너무 많은 소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설득하고 끌어들이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설득과 공론화 작업 없이 내가 맞으니까 따라와.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는 국민들은 맞으면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네. 결과물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 공무원들이 지난 1년 동안 국정 비전, 가야 될 국정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전에 하던 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대통령 잘 뽑았다? 예. 보다는 이거 대통령이 일하는 거 맞아? 오히려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국민적인 자존심을 네. 또 굽히고 이러니까 이거 이래서는 좀 우려가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4년이 걱정된다. 네.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 게 이런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다고 네. 봐야겠죠. 네.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살펴보면요. 이 국정 견제하겠다는 여론이 49%인데 같은 시기에 나온 그 정당 지지율을 놓고 보면 한 대변인 민주당에선 조금 좀 가슴 아프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율은 32%예요. 그러니까 정권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를 뽑아야겠다는 사람은 49%인데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한 사람은 32%였기 때문에 이 격차가 상당히 좀 너무 크게 벌어진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아픈 대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저희들이 지지율을 더 국민의 지지들 많이 네. 받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최근에 불거진 이제 의혹 사건,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당이 쇄신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는 게 분명합니다. 저도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리고 죄송스럽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맞는 말씀이고 다만 이제 그 갤럽 조사에 이제 그 갤럽 전문가가 기사를 보니까 설명하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 지금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네. 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게 거의 50%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데 또 야당은 지지율이 그만 못하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야당에 대한 지지와 당시 이제 총선을 바라보는 시각과 예. 이거는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민주당이 국민들 볼 때는 현 정부에 대한 잘한다기보다는 못한다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훨씬 높고 특히 이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중도층 여론도 보면은 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긴 합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무당층이 많고 입장을 유보하신다는 거는 제1야당인 민주당으로서는 국민들께 보다 신뢰를 못 드리고 있다는 부분에서 예.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입장들은 저희들이 계속 꾸준하게 국민들께 알려나가고 대한정당과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